차량에서도 로봇이든 군사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레이저파를 쏘든지 초음파를 쏘든 일반 전파를 쏘든지 간에 상관없이 적외선을 같이 쏴가지고 열로서 인사사고를 막을 수 있는 이런 라이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차량도 차량이지만은 그래도 그 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정확하게 인사사고를 막는 것이 차량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 세계로 수천 조 번의 수백 조 원을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요. 0.1cm, 0.5cm, 1cm 단위로도 가능합니다. 이를 따라서 어떤 정확하게 거리가 이렇게 어떤 전면을 쐈을 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1cm 단위로 이렇게 탁탁탁탁 자르면 전파가 닿았을 때 그쪽에 어떤 그 부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전파가 닿았을 때 내가 몇 cm 단위로 잘라서 전파를 보냈는데 이것이 그게 전파의 감지가 왔어요. 그러니까 보면 적외선 감지도 이렇게 오잖아요. 이것도 감지 오면 사람 딱 파악하듯이 감지 오면 그쪽에를 길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 이렇게 길이를 알고 시시각각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딱딱딱 전파를 쏠 때마다 이게 다가오는 속도 부분과 어떻게 계속해서 그 전파를 쏜다면 그 길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길이를 알 수 있고 옆에 가로 세로 높이 해가지고 그 차량이라든지 사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적외선을 같이 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이것도 동일하게. 그래서 이렇게 전파를 쏠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정확히 쏜다는 거죠. 전파 실험을 하는 거죠. 이서 뭐 창고 같은 데나 회사 이런 데서 전파를 쐈더니 이렇게 몇 초 만에 이것이 도달하더라.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 높이를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창고나 어떤 건물 지역을 잘라 가지고 그래서 쐈더니 몇 초 만에 도달하더라. 이런 실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전파를 내가 이런 에너지, 이런 파형을 썼을 때 몇 초 만에 딱 도달하는 것을 따라서 상대방의 어떤 거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전투기에서도 쓸 수 있어요. 에이사 레이더 같은 모든 레이더에서도 이 같은 방식을 쓸 수 있고요. 그럼 전파가 되돌아오지 않아도 그쪽 거리를 딱 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군데 쏘면은 거리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쏘면 이동하는 걸 방향을 정확히 알고 예측 지점까지 알고 에이사 레이더에서는 요격이 가능하고 차량에서 그냥 방어 기동이 가능하겠죠. 또 차량 같은 데 사용했을 때는 그 인사사고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적외선 파형을 같이 쏩니다. 적외선 파형을 같이 쏴가지고 10가지 탐지를 해서 그것을 안개 지역 같은 데 생각을 해보세요. 안개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차량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 기술이 다른 어떤 전파가 종류가 뭐가 됐든 간에 같이 적외선 파형을 쏴서 열로서 탐지하는 것을 같이 한다면 되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일반 전파로도 탐지가 가능하고 적외선까지도 탐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은 뭐 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도 군에 뭐 다른 데서도 다 초소 같은 데서도 그냥 전파로 쭉 한 바퀴 딱 쏴면은 전파를 통해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감지하거나 그것을 이렇게 어떤 이렇게 열을 담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보통 사람이나 짐승 이러겠죠. 딱 파악을 하고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그게 그 모양을 딱 표시해 준다면 열의 모양을 표시해 주면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가고요. 그 사람이 이동하는 방향 이런 것들 크기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일반 뭐 어떤 CCTV에서도 딱 보면은 좌표와 숫자 방식은 앞으로는 모든 게 다 될 텐데 카메라 CCTV, 스마트폰 카메라, 군의 영상 감지 모든 데서도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을 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가로세로 높이를 잘라서 그 사람이 어떤 키, 어떤 몸무게, 그다음에 이런 것, 면적, 가로세로 높이가 면적, 그다음 이동하는 거, 이게 습관 이런 것들 다 파악할 수 있거든요. 얼굴도 여기서부터 이목구비를 좀 성능이 좋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센치, 여기 눈 몇 센치 이렇게 해서 인상 파악까지도 다 가능합니다. 사진 찍어서 찍어갖고 분석도 가능하고요. 몸의 체형을 정확히 센치 단위로 해서 0cm보다도 더 1cm 단위로 딱 파악이 가능하고 0.5cm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의료회사 같은 데서 이런 것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료회사에서 내가 체형을 딱 찍었다.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 치수를 딱 재버리게 되는 거죠. 그죠? 네. 허리라니까 옷이 딱 달라붙으면 허리라인까지 재서 옷을 멀리서도 온라인에서도 체형을 자신이 미리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찍었다. 그걸 보내줬다. 그러면
그거를 상대방이 치수를 알고 옷도 재단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매장 같은 데 가면 딱 찍어가지고 곧바로, 물론 재도 되지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매장 같은 데서 가가지고 그 앞뒤로 이렇게 옆으로 해서 동시 입체적으로 사진을 찍어주고 그 디스플레이 장치에 이렇게 화면을 표시해주고 나 자신을, 그다음에 얼굴과 뭐 체형, 그래서 수많은 옷을 자동으로 입혀주는, 또는 뭐 여러 가지 구두도 없고 스카프, 넥타이도 없고, 난 여자는 뭐 핸드백이라든지 각종 뭐든 뭐 이렇게 목걸이 뭐든 다양한 것을 디스플레이적으로 순식간에 입혀줘서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는 겁니다. 그다음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사진과 체형을 이렇게 보내주면은 자동으로 입혀줘서 자기에게 맞는 옷 이런 것들을, 또는 얼굴만 보내도 아바타에게 입혀서 비슷한 체형을 고르면 그것을 자신에게 맞는 옷을 딱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주문한 실패가 염려가 별로 없죠. 그와 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전판을 싸가지고 실시간 가로 세로 높이로 하자면, 이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가로 세로 높이는 여기서 1cm 단위로 잘라서 보냅시다. 그럼 전파에 딱 하면 그 사람이 어디 지역에 몇 cm 몇 미터 앞에 있는지 딱 파악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좌표와 숫자 방식이 중요한 거다 이 말씀이죠. 네. 그래서 좌표와 숫자 방식은 정확하게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전파가 되돌아오지 않아도 감지 시스템을 통해, 적외선 감지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CCTV가 감지를 통해서 딱 전파에 닿았으면 상대방의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은 그 전파가 어느 지점에서 레이더를 사용했다 그러면 전파가 어느 지점에서 사라졌을 때 이상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전파의 진행 방향이 아니라 어디 부딪혔을 때 반응이 나타나면 그쪽 부분은 이제 파악을 해서 전파가 사라졌을지라도 위성 플랫폼, 이런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쪽을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영상으로.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상대방의 전투기를 발견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 여러 군데 쏴버리면 또 그런 반응이 여기서 나타났다 그러면 그쪽 이동 방향을 예측하고 속도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방식이 중요한 겁니다. 전 세계로 수천 조 번에 수백 조 번의 가로세로 높이를 잘라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1cm는 0.5cm 단위로도 가능하고요. 그에 따라서 그게 뭐죠?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제작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뭐 주소 지번이 뭐 상관없이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레이더로 발전하실 때도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은 매우 중요한데요. 전파를 되돌아올 때 물체 크기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물체 크기라든지 또 이동하는 물체라면 이동하는 물체가 크기별로 크기가 딱딱딱 올 때 그 물체가 확신이 드는 거죠. 또는 어떤 쏠 때 서로 파형이 트는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쏜다면, 특히 뭐 레이저파가 됐든 일반 뭐 마이크로파가 됐든 뭐 전파의 종류가 뭐가 됐든 간에, 그 다음에 또는 초음파가 됐든 또는 적외선이 됐든 간에 이것을 쏘면은 이 방식은 서로 파형이 튼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갖다가 막 이렇게 묶어서 쏜다고 합시다. 그러면 묶어서 쏘면 서로 부목 현상, 의지한 현상을 만들어서 하면 보다 멀리 가요. 에이사 레이더에서 쓸 수 있는 기술입니다. 또 어떤 전파를 섞어 썼는지 상대방이 알지 못합니다. 또 다음에는 또 다른 전파를 쓰면 되니까요. 그래서 레이더 소자를 대중소로 이렇게 해가지고 면적에 제한이 있으니까 소자를 많이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여러 개 서로 파형이 된 전파를 묶어 쏘기에 딱 좋죠. 팀별로 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그냥 통신 구조로 가면 이 방식도 레이저 통신도 그렇고 레이저 광도 서로 파형이 된 여러 개 광을 쏩니다. 그럼 이 방식은 보다 멀리 가고 선명히 갑니다. 그래서 우주 위성 통신에서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이 방식은 굉장히 멀리 갈 수 있어서 지상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기술로도 대체할 수도 있고요. 이게 다 방법이 많습니다. 네. 이 방법을 쓰시면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은 머스크 쓰지 마세요. 네, 반드시 기술을 사야 됩니다. 위성 사업 하시잖아요. 네. 그 다음에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영상 레이더로 할 때도 좌표와 숫자 방식은 더욱더 중요하다. 정확하게 사물을 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대략적인 것과 정확한 것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런 데도 이 카메라나 모든 카메라, 망원경 구조 이런 데서 현미경 구조에서도 앞으로는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할 거고, 레이저 시각 장치, 가공 장치 이런 데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다 군의 모든 군사목에 이거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YTN에서 어떤 상하수도에 들어갔는데 상수도 업체가 이걸 쓰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네. YTN이 제 기술이 가득해요. 네,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주한미 대사관, 뭐 서울시하고 이렇게 서울시에서도 뭐그 플라스틱 창문을 갖다가 저게 유리창에 덮으시잖아요. 이게 유리창을 덮으시더라고요. 플라스틱 창은 이렇게 YTN에서 보도가 났을 거예요. 유리창에다가 플라스틱을 덮이면 이게 단열 구조가 된다. 외부 침입이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유리창은 깨서 보석상 같은데 깨고 들어오잖아요. 외부 침입이 쉽다. 재산이 손실이 얼마입니까? 플라스틱 창이면 네, 잘 안 깨져요. 네,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기존의 유리창에다 플라스틱을 덧붙여놓는 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했더니 이제 안쪽에 방 안쪽에다가 비상문처럼 이렇게 어떤 레일식이나 서랍식이나 이렇게 여닫이식이나 만들어 놓으면 그 잠금 장치 안에서 방범 장치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플라스틱장 방탄필러, 플라스틱장 방탄 이 구조면 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탄 소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내열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플라스틱장을 갖다가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신다. 안팎으로 코팅 구조를 가진다. 그럼 내열성이 갖춰준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플라스틱장을 두껍게 가는 것보다 얇게 여러 곱으로 가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빛의 굴절질이 좋아져서 투명도가 좋아진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크릴 안에는 바깥에는 플라스틱, 안에는 아크릴 창이 될 수도 있고요. 바깥에는 플라스틱 창이고 안에는 이렇게 어떤 그 플라스틱 단열 플라스틱 투명 필름, 플라스틱 투명 필름, 플라스틱 투명 필름 이런 구조도 될 수 있습니다. 단열이 되죠. 네, 그거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창 같은 데도 제가 또 어떤 그 셀로판지나 그거보다 좀 고급스러운 소재로 해갖고 플라스틱 필름 형태로 붙이셔도 되고, 그 안에다 넣어가지고 아예 제조를 했을 때 수십 가지의 색을 넣었다. 그러면 환상적인 색깔의 창이 나오겠죠. 빛을 자연광이나 어떤 인공조명을 받으면 그 같은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하여튼 지금 YTN의 서울시라든지 연관기관들이 굉장히 관련 지자체들이 많이 광고를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안에서도 제 기술이 발견된다 그랬잖아요. 오픈 AI의 소라에게서 제 방식이 그걸 제 방식으로 쓰시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내가 이름을 거론하고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랫폼에 쇼핑몰을 만들 수 있다 그랬더니 그걸 하셨어요. 그러고 또 일반 그 어떤 스마트폰에서는 일반 집에 유선전화하고 하면 인터넷 전화를 하시잖아요. 공짜로 주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떤 페이스북에서. 그럼 그걸 연결하면 이게 실질적인 전화 기능이 된다라고. 근데 그걸 또 하시더라고요. 방송국 통신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유튜브, 넷플릭스 방식으로 해서 하루에 40개씩만 틀어, 그게 방송 아니냐. 500개 채널처럼 만들어준 공짜로 제공하고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해서 통신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는지 봅시다.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다자간의 회의도 가능하고, 또 동영상 뭐 문서를 다운로드 업로드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거 공짜로 제공해주고, 그래서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음악을 스트리밍을 해준다든지 전체를 대상으로 방송을 틀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하시는지 안 하시면 봅시다. 네. 어쨌든 제가 이런 기술을 얘기를 하면 이게 이유가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뭐 구글, 유튜브, 뭐 네이버, 인텔 뭐 다른 데서 광고를 많이 내셨어요. 그 외에도 한개의 어떤 지적재산권 옆에 카이세트에서도 제 기술이 많이 발견됩니다. 어이가 없는 부분이에요. 어이가 없긴 한데 지적재산권 법도 있는데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의 벌금, 민사소송은 따른데 저한테 사신 분들이 하실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모든 동영상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을 어떤 누가 가져가더라도, 그렇죠. 제 모든 동영상 특정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동영상 보시면 한 군데도 빠짐없이 이 얘기가 나오는데,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캠페인송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말씀을 드립니다. 캠페인이죠, 캠페인. 네.
제 기술을 여러 군데서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